2025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막을 내렸죠. 경주 선언부터 굵직굵직한 외교적인 장면이 많이 탄생을 했어요. 어디에 주목하셨는지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 트럼프로 시작해서 시진핑으로 끝났고요. 어느 것 하나 뭐 조금 그 정상회 외교별로 아쉬운 점이 100% 없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저는 90점 이상 진짜 저 결과적으로 보면은 다 A를 드리고 싶고, 깨알 같은 또 젠슨왕까지 등장을 해가지고 26만 장 전 세계 이제 3위 보유국 GPU 3위 보유국이 됐거든요. 뭐 이재명 대통령이 5만 장 확보하겠다고 했을 때도 야 무슨 말이 되냐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다 크게 보면 다 외교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재계도 같이 협력을 하고 그렇게 해서 국익이 많이 좀 늘어나고 좀 구군이 상승하는 계기가 된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예. 어쨌든 뭐 한미 정상회담하고 한중 정상회담에 대부분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죠. 이게 에이펙이 21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다자 협의체라고 하더라도 그 협의체 내에서의 그 권력 관계라는 게 있으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한미 관세 협정이 이때 타결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동력이 일정 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관심이 쏠렸었던 것 같고, 저는 에이펙 성공적인 개최에 대해서는 뭐 90점 이상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한미 정상회담 안보 분야 뭐 핵 추진 잠수함 이런 것들은 좋았다고 생각하지만, 한미 관세 협상은 애초에 우리 국민들의 기대 수준을 많이 낮춰놨기 때문이지 실질적으로 들여다놓고 보면 아주 성공적인 협상 결과였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 7월 30일에 그 관세율 15% 하고 3,500억 불로 하되 현금은 175억 불로 한다. 이걸 때는 제가 그 시사 프로에서 80점 드린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내용은 그거보다는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왜냐? 현금 투자 비중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은 난제가 많기 때문에 이걸 뭐 하나 이게 입구도 아직 찾지 못한 것 같아요. 아직 그 갈 길이 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중 정상회담 어쨌든 관계 복원에 이제 물꼬를 텄다, 이제 좀 출발선을 새로 섰다 이런 평가 좀 나오고 있던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바둑 애호가죠. 시진핑 주석을 위해서 봄비자 나무로 만든 바둑판 준비했고, 시진핑 주석은 한국산 부품이 들어간 샤오미 스마트폰을 선물을 했던데, 이건 영상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는 한국 제품입니다. 샤오미. 这是给您和夫人。 통신 보안은 잘 됩니까? 这个通信保安怎么样啊？非常好。看看有没有后门。 뒷문 있는 거 확인해 보십시오. 这个是 저는 이걸 보고 이 두 정상의 농담 수준이 맵다 매워. 이걸 통신 보안을 얘기하니까 백도어가 있는지 보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대단하다. 이게 굉장히 자칫 민감해질 수 있는 이슈인데 웃으면서 싹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캐릭터의 힘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 뭐 대통령 되기 전에도 뭐 말이 너무 가볍다 뭐 이런 비판도 받았죠.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뭐 그 윤석열 정부 그 대중 이제 외교 비표하면서 뭐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냐, 그 안 좋게 지내냐, 중국에도 실시해, 대만에도 실시해, 뭐 그런데 막 집중 포화를 사실 받았잖아요. 뭐 이제 가볍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하는 거가 시진핑도 그냥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캐릭터라는 거를 대화를 하면서 이미 한 거죠. 그래서 별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뭐 시진핑도 받아들인 건데, 어쨌든 뼈 있는 나름의 농담이었고, 저는 사실 이 대통령의 이 반응보다 국민의힘의 반응이 좀 재밌더라고요. 송원석 원내대표가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그 얘기를 하고 저도 사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조심해야 된다. 뭐 이를테면은 잠수함, 잠수함 중국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트럼프랑 얘기할 때 하니까 뭐 그거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은 전 세계가 다 얘기해도 국힘 지도부는 할 말이 없지.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하고 뭐 김민수 최고부터 해가지고 관광객들 들어오면은 다 바이러스 덩어리처럼 하고 뭐 다 범죄자 취급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저는 3대 쇼핑 방지법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까요. 뭐 그런 거 했던 국힘에서 갑자기 친중인가? 전국의 반중들은 다 국힘 당사로 가가지고 시위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뭐 그 현장에서는 웃음소리가 넘쳤지만
돌아갔었을 때는 상당히 불쾌할 수도 있는 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대통령으로서는 또 할 수 있는 얘기였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중국의 화웨이나 샤오미나 이런 제품들이 지금 뭐 국내에서 판매되는 로봇 청소기를 비롯해서 통신 장비 이런 것들에 대한 보안의 취약성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뭐 실제로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고 그러나 그 이제 시진핑 주석은 샤오미를 준비한 게 나름 의미가 있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화웨이 제품을 그 준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화웨이는 그 미국에서 그 제재를 받아갖고 미국 수출도 제대로 못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샤오미 이렇게 다 했는데 이거 뭐 통신 보안 괜찮냐라고 한 게 뭐 안에 그 당장은 뭐 웃을 수밖에 없는 문제였지만 집에 돌아갔을 때는 야 이재명 대통령 나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이런 얘기를 한 거야라고 좀 불쾌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꼭 했었어야 하는 말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 김밥님이 농담을 다큐로 받지 말자 막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 이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비공개 회담에서 분단 상황에서는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밖에 없다. 이제 핵 추진 찬수한 도의 취지를 설명을 하니까 시 주석이 유의한다라고 답했다는 거예요. 좀 원칙적인 반응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제 비핵화 확산 얘기를 하기는 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대통령 면전은 아니고 이제 우리 핵잠수함 도입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너희는 안 돼라고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면전에서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은 그거는 주권 침해고 일단은 중국도 가지고 있잖아요. 중국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말 안 돼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것도 서로의 약간의 톤 다운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처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중국 잠수함, 북한 잠수함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대통령실에서는 특정 국가를 얘기한 게 아니라 한반도 해역 주변에는 그 국가의 배들이나 잠수함이 많으니까 한 거다라고 이제 이미 한번 톤 다운을 한 거고, 여기에서도 이제 방어권으로 얘기를 한 거니 여기서 할 말이 없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의한다라고 이제 알아먹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후에도 문제 제기를 저는 뭐 안 할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다른 루트로도 하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할 것도 아니고 이걸로 지렛대로 뭐 다른 거를 좀 얻어내거나 그럴 가능성은 있는데 어쨌든 이게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보진 않아요. 예. 시진핑 주석이 원론적으로 또 중국 정부도 아주 뭐 강도 높은 수준의 비판을 하진 않았습니다. 이번 그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관련해서 저는 이게 2016년에 경험했던 사드 이거 사태로부터 중국도 일정 부분의 교훈을 얻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중 관계가 가장 좋았던 시기를 꼽으라면요, 아마 2010년부터 2015년 사이일 거예요. 2015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올해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가진 않았지만 당시로서는 그 파격적으로 그 천안문 성곽에 올라서 열병식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2015년까지는 한중 관계가 좋았거든요. 근데 2016년에 이 사드 배치 문제가 부각되면서 한중 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됐어요. 근데 박근혜 당시에 전 대통령이 그때 제가 청와대 출입할 때인데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굉장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 한미일 공조 이런 전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도입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을 중국이 모를 리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계기로 해갖고 엄청나게 몰아세웠어요, 우리나라를. 당시에 뭐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한국산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라든가 뭐 한한령도 그 말은 안 했지만 실제적으로 한한령이 진행된 거고, 롯데마트가 중국에 그 입점한 게 불과 3개월 만에 장사가 안 돼 갖고 헐값에 팔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때 이 한중 관계가 갈등 관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지난 10년간 한중 관계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만약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핵추진 그 잠수함과 관련해서도 중국이 지나치게 우리 정부를 압박할 경우에 그 이상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아마 중국 측에서도 경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짧게 의견을 말씀드리면은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천안문 막루 전승절에 간 거는 저는 오바였다고 봐요. 그게 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친미, 친일, 친중입니다. 그러니까 다 잘 지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승절에 거기에 가는 나라들은 대체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들이 많이 가거든요. 이번에 북중러가 다 만나고 했지만은 그거를 감으로 인해서 당시에 오바마 정부에서 굉장히 의심을 했어요. 얘네 지금 친중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뭐 사전에 협의나 이런 것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오히려 사드 도입이 급발진처럼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그래서 뭐 중국하고 친한 거는 저는 뭐 반대하지 않아요. 당연히 어느 나라하고는 친해야 되는데 이게 외교적 파장을 사실은 그때 고려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극과 극을 달리는 널뛰기 외교였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승절의 열병식에 참석할 수 있었던 자신감은 우리가 간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적어도 보수 정부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갖고 있었던 외교 기조가 명확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불안은 의식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는.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 한미 동맹과 관련한 뭐 걱정의 목소리를 내긴 했지만 전 뭐 그 열병식에 참석한 것 자체는 잘못이라고 보지 않는데 그 이후에 여튼 중국이 사드에 대해서 지나치게 우리 정부와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경계하고 뭐 이렇게 불이익을 줬었던 것 그런 것들에 대한 교훈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이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서도 만약에 중국이 사드 때처럼 문제 제기하잖아요. 그러면은 한중 관계는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보수논계 조갑제닷컴 대표가 SNS에 굉장히 강한 글을 올렸더라고요. 이것도 좀 다른 측면인데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단을 최종적으로 매장시켰다. 트럼프가 와서 윤석열을 옥중에서 구할 것이라든지 중국이 부정선거 원흉이라든지 계엄령이 계몽령이라든지 하는 소음에 귀 기울어질 분위기가 아니었다. 한국의 구구는 어둡고 더러운 곳에서만 살 수 있는 역사의 바퀴벌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하게 이제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뭐 트왕상이 뭐 어떻게 구출을 하러 온다 이런 얘기가 돌았던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요거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니 뭐 전한길 씨가 제발 면회 좀 와달라 우리 이재명 아니 윤석열 대통령 좀 사실상 구출해 달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그널을 굉장히 보내고 그랬는데 그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항공모함 끌고 윤석열 구하러 올 거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망상들이 퍼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부정선거 음모론은 미국에서도 트럼프 쪽에서도 나온 적이 있는데 트럼프의 부정선거 음모론과 이쪽에 우리나라의 부정선거 음모론의 가장 큰 차이는 사실은 트럼프는 그거를 이용해 먹고요. 필요 없으면 언제든지 버립니다. 본인이 이겼는데도 부정선거 음모론을 얘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미 다 버렸어요. 근데 이쪽에 우리나라의 극우들은 주구장창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확신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질환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이게 뭐 이번에 만약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그냥 가서 좀 실망한 분들이 있는데 몇몇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번에는 때가 아니었는데 다시 또 항공모함 끌고 올 것이다.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현실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저는 맨날 얘기하면 선거 치료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선거의 결과로 이제 보여줘야 된다. 이 극우하고 손을 잡았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국민들이 보여줘야 된다. 그 생각을 합니다.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와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다든가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다든가 그거 자체가 한미 동맹의 가치 또 주권 국가인 한국에 대한 모욕일 수가 있어요. 저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워낙 그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을 말이기 때문에 뭐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정말 실제 있나?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그 기대를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터무니없는 얘기죠. 그래서 조갑재 대표 같은 경우에도 그런 망상에서 이제 벗어나자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금 미국 대통령으로서 미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의 외교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지나간 권력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더군다나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특별한 인연도 없어요. 대통령으로서 만난 적도 없죠. 그죠? 만난 적도 없을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카운터파트는 바이든이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슨 이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얘기를 하는 게 본인에게도 전혀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처음 올 때부터 관심도 없었을 거예요. 사실 조 대표가 이제 국힘당이 이들과 뒤엉켜 있고 이제 음모론 배수랑 이제 하나로 뭉쳐 싸우자. 이거 대표부터 좀 어떻게 하든지 뭐 좀 얘기를 하라고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 얘기가 나온 건데 오늘 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내란 사건 재판이 연달아 열려요. 근데 윤 전 대통령이 오늘도 재판에 출석을 했더라고요. 요즘 재판에 꼬박꼬박 출석을 하고 있는데 이유 뭐라고 보세요? 아니 뭐 저는 딱 보면서 이 양반이 뭘 잘못 드셨나 잘못 짜셨나 약간 처음에 그 생각을 했는데 심경의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일종의 이제 정치 투쟁으로 보고 이 수사 자체가 불법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끌고 가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호응이 점점점 떨어지고 뭐 그리고 재판은 점점점 불리하게 돌아가고 하니까 출석해가지고 좀 주장들에 반박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뭐 많이 늦지 않았나. 뭐 어차피 뭐 나오든 안 나오든 저는 뭐 솔직히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게 이제 뭐 좀 나와서 차라리 하는 게 국민들을 위해서도 낫겠다. 국민을 생각해서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당사자가 나와서 본인의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적나라하게 국민들이 좀 알게 되는 거 이런 것도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예.